경찰대의 서정동 교수입니다. 우선 제 신상 발언을 먼저 허락하신다면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 보통 이런 토론에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인간 경찰의 대변자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경찰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교육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생각 자체가 그렇게 경찰 쪽으로 편향되어 있지는 않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회의 자유 또는 집시법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제 생각은 이 모든 논의의 발단은 집회 내지 집회의 자유를 바라보는 시각이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 매체의 대형화, 독점화, 그러니까 공룡적인 매스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어느새 자기 스스로 의사를 형성해나갈 자유를 잃어버리고 단순한 메시지의 수신자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다행히 근래 들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게 되었긴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집회의 자유가 갖는 의의,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의 군사정권을 거쳐왔던 시대에서 민주주의 발달에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집회였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점은 우리나라 헌법 박세도에서 이미 집회의 자유가 갖는 기능으로 잘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27페이지에 주 3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집회의 자유가 갖는 의미를 아주 잘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과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의 향유야말로 민주정치에 발달되는 건전한 여론 표현과 여론 형성의 수단이다. 이런 점을 이미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집회에 대한 시각은, 특히 이른바 대형 집회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도 틀림없이 엄존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역시 집회가 갖고 있는 어떤 역기능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된 것은 그와 같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비관여인의 다른 기본권들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는 제가 28페이지 주 4번에 명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통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극심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회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경제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 쪽을 하신 분들이 한 도구를 원용할 수밖에 없는데, 주 5번에 제가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산출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 최대 12조 3천억 이런 정도까지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회를 바라볼 때 지금 보는 이 두 가지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대상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군사정권과 달리 오늘날의 경우에 어느 정도는 국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루트가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가 갖고 있던 순기능만을 강조해서 역기능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 그것은 시대착오적 사고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하는 법률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역시 차이점이 있는데, 집회의 자유의 순기능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집회의 자유가 다른 여타의 기본권에 비해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라는 사고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회의 자유가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겠지만, 일반론적인 서열화, 기본권 간의 일반론적인 서열화는 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두 기본권 간의 형량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서열화는 적어도
배치되어야 될 것이다. 배제돼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집회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제한의 보장은 곤란한 것이고 헌법이 요구하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의 제한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은 우리나라 집회 및 시위란 법률 제1조가 그 목적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공법 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과 공공의 안녕 질서의 조화, 공공의 질서란 또 하나의 측면, 이 양자의 적절한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공공의 안녕 질서의 조화를 기하기 위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 마련인데 바로 이 제한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에 또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게 된다. 즉 그것은 그 정도 제한은 공공의 안녕 질서와의 조화를 위한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다 라고 보는 입장과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후자 입장에 입각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집시법의 어느 개개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집시법은 그 법률 전체가 위헌이다 라는 뭐 극단적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논의인 집시법 제10조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발제하신 김현우 교수님이나 토론을 맡으셨던 김재현 교수님께서 그 배경은 다 말씀드렸고 관련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헌재 결정이 나온지 그리고 헌재가 시한을 정해놓았는데 그 시한이 지난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국회가 입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뭐 여한 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야간의 5개 집회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어떤 식의 개정을 우리가 도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그 논의의 초점, 시작은 과연 야간의 집회를 주간의 집회와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이제 야간의 경우에도 조명이 잘 발달돼서 충분히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 라든가 또는 야간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퇴근하는 사람들은 집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측면의 시각이 있을 것이고 야간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래도 틀림없이 익명성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됐다. 그 다음 발제자인 김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경찰청의 통계를 보게 되면 야간의 경우에 폭력행위 등의 일탈 비중이 훨씬 높다. 이런 점을 강조하게 되면 틀림없이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진바도 교수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전기 충격기로 사람이 더 충격을 갔을 때 복면을 한 집단과 복면을 하지 않은 집단. 그래서 충격을 가해보면 복면을 한 집단이 훨씬 더 강하게 상대방을 찌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는 그 약간의 평상시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야간의 5개 집회를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발제자께서 잘 정리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면 폐지다. 그다음 또 하나는 시간대를 어떻게 조정을 해보자 하는 얘기인데 전면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야간 집회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완의 문제가 될 텐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완을 해버리면 그 시간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었느냐를 놓고 또다시 불필요한 논의가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개인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발제자나 토론자였던 김재환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예 공개 집회에 대해서 전면적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금지로 나아가는 것이 집회 자유에 관한 헌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그리고 집시법이 밝히고 있는 집회 자유의 보장과 공공의 안전질서의 조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는 그 집시법 제10조에 관한 얘기지만 차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에 가름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집시법 개정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론되지 않은 것처럼 이른바 복면금지라든가 5개 집회에서의 그 촬영을 비롯한 체증활동의 문제, 또 무기 등의 휴대금지 이런 등등의 것도 있었고, 그것 자체가 틀림없이 하나의 커다란 주제라는 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다른 그 논문이나 이런 곳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한 가지 문제를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집시법에는 보통 그 법률을 보게 되면 규정 방식이 제1조의 목적, 그 다음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용어의 정의 부분에 막상 집시법의 교육 대상인 집회에 관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회냐 아니냐, 즉 집시법의 교육 대상이냐 아니냐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래 집회에 관해서 법률을 만들고 있는 독일의 경우 보면 이 집회의 개념을 법률에 명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에 명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 새로운 모임의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 잡은 플래시몹이라든가 페이스북 파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집회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한 논의에 하나의 그 단초, 열쇠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논의의 전제로 집시법 개정 작업을 한다면 집회 개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